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승무패 59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와 라리가 7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럼 먼저 프리미어리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입스위치의 경기. 시즌 초반 패 없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턴. 반면 입스위치는 시즌 초반부터 수비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두 팀의 평균 득점과 실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브라이턴의 데니 웰백은 현재 팀 내 득점왕으로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반해 입스위치에서는 리안 델라비, 팀의 유일한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워낙 오래전이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입스위치가 풀럼과의 전 경기에서 비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홈 경기였고, 최근 메뉴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승세인 브라이턴이 홈에서 또 한 번 강한 면모를 보인다면 쉽게 이 경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시티. 2연패 뒤 전 경기에서 첼시와 비기며 승점을 챙긴 크리스탈. 반면 아직 승점이 없는 레스터시티. 두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아드 와튼, 프랑카의 결장 이슈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와튼의 결장은 중원에서의 창의력 있는 플레이 전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팀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레스터시티도 스톨라치크 골키퍼와 공격수 다카의 결장이 부담인데요. 특히 스톨라치크의 결장은 골키퍼 위치의 불안을, 다카의 부재는 공격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3경기 동안 승은 없지만 최소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는 레스터이고, 크리스털의 득점력이나 홈에서 다소 부진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두 팀은 이 경기를 무승부로 끝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과 웨스트햄의 경기.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풀럼은 최근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공격수 무니즈의 볼 터치 수가 17번에 그치며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견고하지만 중장거리 패스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페레이라와 루키치가 수비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한 웨스트햄은 공격의 중심이 노쇠화한 안토니오와 부상을 입은 필크루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비진은 킬먼과 마브로파노스의 호흡이 나아지고 있고, 알바레즈의 적극적인 수비 지원으로 3백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럼과 웨스트햄은 공격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경기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홈에서 강한 면모가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큰 점수차로 이긴 적이 있는 풀럼이 한 점차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와 에버턴의 경기. 아스톤빌라는 현재 리그 7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평균 득점 1.33점, 평균 실점 1.33점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버턴은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아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 3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평균 득점 0.67점, 평균 실점 3.33점으로 수비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에버턴이 반전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에버턴이 조금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4연패 고리를 끊기 위해 에버턴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이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무패 59회차 7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첼시의 경기. 두 번의 무승부 뒤 에버턴에게 힘겨운 첫 승을 따낸 본머스. 첫 경기에서 비록 맨시티에게 패배를 했지만 울버햄튼 원정에서 다득점 승리를 따낸 첼시. 본머스는 이번 시즌 준수한 성적을 보이며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평균 득점 1.67점과 실점 1.33점을 기록하며 안정된 공격력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평균 득점 2.33점과 실점 1.67점으로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핵심 공격수로 자리잡은 앙투안 세메뇨와 시즌 한 골을 넣은 루이스 시니스트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첼시에는 공격을 이끌고 있는 콜 팔머가 노니마드에케와 니콜라스 잭슨이 있어 본머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본머스가 홈에서 어떤 총력전을 펼칠지도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첼시의 승을 보지만 본머스의 승리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이번 경기라 예상해봅니다. 10번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에버튼을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것 외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한편 아스널은 패 없이 순조로운 시즌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런던 더비로 불리는 이번 경기는 아스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토트넘이 비록 홈이라 하더라도 승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변이 발생했죠. 바로 아스날의 팀 주장인 마르틴 웨데고르가 네이션스리그 출전했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건데요. 최소 3주 정도 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 지난 경기에 퇴장당한 테클란 라이스와 웨데고르까지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토트넘에게는 홈에서 아스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울버햄프와 뉴캐슬. 아직까지 승을 못 올리고 있는 울버햄프셔. 그리고 아직 패가 없이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금 전력상으로 보면 당연 뉴캐슬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인데요. 하지만 아직 승을 못 올리고 있는 울버햄튼이 과연 홈에서 또 패를 당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3경기 동안 출전 기회가 적었던 황희찬이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직 골도 도움도 없지만 이전 뉴캐슬전에 5경기 4골을 넣었던 황희찬이기에 이번 경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원정에 유독 약한 뉴캐슬이고 특히 이번 경기가 울버햄프는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에 과감히 울버햄프의 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라리가 7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라리가 분석해보겠습니다. 승무패 59회차 네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알라베스의 경기. 1부 리그에 입성한 에스파뇰은 14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전 경기 라요에게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그리 앞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최근 라스팔마를 2대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스토이치코프와 키케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주전 센터백 카브레라와 칼레오, 미드필더 에스포시토가 결장 중이라 전력에 큰 차질이 있고 단순한 역습에 의존하는 터라 안정된 수비력을 갖춘 알라베스의 골문을 흔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2차례 있었지만 지지난 시즌이기에 참조하긴 어려울 듯하고 그러기에 이번 경기는 최근 상승세인 알라베스의 무난한 승을 예상해봅니다. 6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 두 팀 다 아직 승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치열한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평균 득점 0.75점, 실점은 1.50점으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헤타페는 무패이지만 3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치며 공격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은 경기당 0.33점에 그치고 있지만 그나마 수비는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꾀하여야 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두 팀 다 공격력이 약해 기대에 못 미치는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8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득점은 1.50점, 실점은 1.75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을 다지고 있으며 평균 득점 2.75점, 실점 0.75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상대 전적이나 지금의 경기력으로 봐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에 많이 기우는 모습인데요. 소시에다는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최대한 수비를 견고히 하는 것만이 무승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해봅니다. 9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의 경기. 시즌 초반 두 경기의 승을 잡고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연속 2연패를 당하며 8위로 내려앉은 셀타비고. 입성 후 에스파뇰에게 첫 승을 거두며 기대를 모았으나 전 경기 바르셀로나에게 7대0 대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바야돌리드.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셀타는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점유율로 바야돌리드 골문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바야돌리드의 입장에서는 수비만 펼치다 끝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타비고의 홈승을 예상해봅니다. 11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바르셀로나. 지로나는 세비야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렸는데요. 특히 두 경기에서 6득점 0실점을 하며 지난 시즌에 폼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루이스는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지로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바야돌리드를 7대0으로 제압하면서 개막 후 4경기 연속 승리를 가져오며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하피냐는 프로 데뷔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레반도프스키와 올모 등 기존의 선수들과 신입생들 모두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예측해보자면 최근 상승세인 지로나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기는 이변도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건 지난 시즌 상대 전적에서 지로나가 홈과 원정에서 4대2의 승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홈 팬들 앞에서 바르셀로나를 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변으로 저는 지로나의 승을 과감히 가보겠습니다. 승무패 59회차 13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스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 아직 승을 기록하지 못하며 18위에 주저앉아 있는 라스팔마스. 빌바오도 발렌시아에게 겨우 1승을 기록 중인데요. 두 팀 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두 차례 승리를 챙긴 빌바오가 이번 경기도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승무패 59회차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아틀리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아틀리코 마드리는 아틀레틱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코레아의 결승 골로 1대0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앞선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모라타의 부재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발렌시아는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발렌시아의 우고 드로는 24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발렌시아는 많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홈팀이 승을 가져갔었고 더군다나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틀리코 마드리드가 무난히 발렌시아를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승무패 59회차 14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로 하여 나만의 픽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잼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